네, 시황과 특징주 알아보고 오셨고요.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모시고 투자 전략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이 다음 달이죠. 5월 27일 그 우주항공청 출범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주개발 5대 임무에 대해서 9천억 원 투자한다는 이런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우주항공청 출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초에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올해 5월에 이제 드디어 국내에도 미국판 나사와 같은 국내에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신설을 앞두고 나서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하기를 우주산업과 관련된 국내 크게 5가지 과제에서 선결적인 과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2032년에 달 탐사를 위해서 이제 달 탐사 개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달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누리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발사체를 또 개발해야 되는데 또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톤급의 엔진을 이제 개발하는 그리고 양산하는 사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을 선정을 해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과 간이 함께하는 민간 합동으로 이제 사업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위성 사업에서도 이제 많은 위성 개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형 항법 위성인 KPS 시스템과 같이 위성 개발 쪽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발사체, 위성, 민간 발사장 등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에는 좀 호재로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되면 결국에는 그 예산들이 국내 관련 기업들로 이렇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으로서 좀 호재로 작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세계 최대 위성 컨퍼런스 새틀라이트 2024가 열렸습니다. 120개 국가 360개 이상 기업들이 참석했고 여기서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가 많은 주목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저궤도 위성통신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들으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저궤도 위성통신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휴대폰으로 SKT, KT, LG와 같은 통신사를 활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도 서비스 형태는 인터넷을 제공하는 형태는 같습니다. 다만 그 인터넷 통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지상통신이잖아요. 광케이블로서 기지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지국인 지상국이 아닌 우주에 있는 위성을 매개체로 해서 통신 신호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강점은 기존에 있는 지상통신의 약점이라고 불리는 음영 지역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지라든지 바다, 하늘, 공중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위성 통신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들 때문에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쉽게 얘기하면 진짜 정말 인터넷 통신이라고 봐야겠는데 이게 성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신이 워낙 잘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음영 지역, 인터넷을 아예 못 쓰고 있는 음영 지역이 3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지만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이제 통신 시설이 이제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못하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은 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거고 그 시장 자체가 여전히 큰 시장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음영 지역이 없을 수 있다. 굉장한 우리 그 주변 풍경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우주 인터넷 서비스 받으려면 안테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인텔리안테크나 컨텍 같은 이런 국내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에서 이게 저궤도 위성 안테나 소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안테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신 시장에서 통신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가 필요한데 저궤도 위성통신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이용자 숫자가 많아지면 그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바로 이 유저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안테나도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 안테나는 쉽게 말해서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면 기지국도 같이 많아지니까 게이트웨이 안테나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언급해 주신 기업들 중에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안테나와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유저 안테나, 컨택은 게이트웨이 안테나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쇼에서 이제 회사들의 그런 제품들을 시연을 하면서 글로벌 이제 위성통신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사의 제품들을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저궤도 위성 안테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하는 것과 안테나를 만드는 것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테나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가 몇 개 없어요. 근데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이제 침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안테나 기술력은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연구 개발에 4,800억 원을 투입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다음 달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게 예타가 몇 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타 통과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사실 전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예타가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서 두 번이나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 그 두 번이나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통신망이 너무 잘 깔려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상 통신이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돈 주고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막대한 비용을 왜 투입해야 되냐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많이 듭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우리나라 지역만 깔기 위해서도 위성 전체를 지구에 다 쏘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그 사업 자체만으로 글로벌을 타겟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이거를 다 깔기에는 좀 부담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는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산업에 있는 분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지상 통신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바다 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써야 되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이게 군사적으로도 전쟁이 났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상망이 타격받았을 경우에는 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대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가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궤도 위성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수주나 매출 성과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성이 동반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가도 조금 주춤한 것 같고, 이게 실적 개선이 가능한 걸까요?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좀 실적이 좀 꺾이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위성통신망이 커지면서 기존에 있던 위성통신 사업도 있거든요. 그 영역이 정지궤도 위성통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 안테나도 만들지만 기존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신사업으로 이걸 영위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사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이제 점점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단기에는 이 정지궤도 위성통신 사업 부문으로 인해서 이제 내리막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본다라고 보시는 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이제 막 떠오르는 단계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도 관련한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관비단에서 연구 개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에서 좀 훼손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산업 분야에 뛰어들다 보면은 이게 초기에는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한 다음에는 수익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지난해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한 306억 원 정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있더라고요. 올해 2분기부터 공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습니까?
네, 일단 이미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매출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매출이 발생된 것과 올해 2분기부터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기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품 종류가 다른데 지난해는 이제 기계식 안테나가 이제 납품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전자식 안테나로 납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기계식 안테나의 매출은 1월까지가 올해 1월까지가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런데 향후에 이제 나가는 건 2분기부터 되다 보니까 1분기 때는 거기에 따른 매출 공백이 조금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실적 우려감이 좀 더 커지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2분기부터 발생되는 전자식 안테나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에서도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외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우주항공 관련주가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사실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지구산업이라고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구산업 내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주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주로 가는 이 로켓을 개발하는 발사체 기업으로는 국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국내에서 달에 가기 위해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민간 기업을 체계 종합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성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내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 장비와 관련된 이제 기업이 인텔리안테크와 컨텍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주 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해 가면서 종목들 선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